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수급자분의 경제적 상황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급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도 내용이 많아서 5번씩 2번에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수급권자분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자동차를 사서예요. 정부는 수급권자분의 수급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자동차는 여기서 재산에 해당이네요. 재산은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자동차 재산을 가장 엄격하게 봐요. 자동차 소득 환산율을 100%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이면 매달 200만 원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 지분이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내가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해도 혹은 누가 자동차를 그냥 준다고 해도 수급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수급자 되기가 어렵고 기존 수급자인 분들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쉬워요. 이 때문에 몇몇 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분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기만 해도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할 정도이죠. 그만큼 수급자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부는 몇몇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동차 한 대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차량이 10년 이상 됐고 배기량이 1600cc보다 적다면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봐주기도 해요.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 참고해보세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 2번째는요. 병원에 안 다녀서예요. 이건 65세 이상인 분이나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처럼 정부가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분들에 해당하지 않고요.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여기에 근로능력까지 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돼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자면 자신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잘 낫지 않아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야 돼요. 만약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다녔다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도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병원에 다닐 돈이 있어야 일반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 참고해보세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 3번째는요. 이사를 해서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는 도시 규모를 달리해서 이사하는 것을 말해요. 정부는 수급자분의 재산을 볼 때 수급자 재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차감해 주는데요. 이게 도시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이 금액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인데요. 그래서 대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로 이사가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2,700만원이 적어져요. 농어촌으로 이사가면 3,400만원이 적어지고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살다가 바로 옆 부천시로 이사가면 해당 지역 시세와 상관없이 재산에서 2,700만원이 덜 차감되고요. 대구광역시에서 바로 위 칠곡군으로 이사가면 재산에서 3,400만원이 덜 차감돼요. 이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자녀 집 근처나 직장 근처로 이사 갔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하죠. 그런데 도시 규모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간다거나 누군가와 합가나 분가를 했을 때에도 수급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사 가시기 전에 이 점 꼭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사는 곳이 서울이냐, 경기 인천이냐, 광역시 세종시이냐,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같은 대도시라고 해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가면 주거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죠.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 네 번째는요, 현금이 많아서예요. 제가 아까 정부는 수급자분의 재산을 볼 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본다고 했었죠. 각 재산은 월 소득 환산율이 각각 1.04%, 4.17%, 6.24%, 100%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매달 소득이 10만 4천 원 있다고 보고,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41만 7천 원, 금융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62만 4천 원, 자동차로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그걸 자동차로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액으로 차감해주지 않아서 수급자 되기가 더 어려워요. 금융재산도 자동차 재산만큼은 아니지만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많으면 수급비가 많이 깎이고 심하면 수급자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급자분의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두는 것이 수급자 되기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 내가 보험금으로 1,000만 원 받게 됐다면 통장에 그냥 놔두기보다 전세금을 올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수급자분이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이 기본 재산의 금액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상관없어요. 기본 재산액은 수급자분이 가진 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수준으로 차감돼요. 예를 들어 내가 대도시에 사는데 집 보증금으로 2천만 원, 금융재산 5천만 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총 재산이 7천만 원 있는 건데요. 정부는 기본재산 공제액으로 6,900만 원 차감해주고 금융재산은 여기서 500만 원을 더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분은 재산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재산이 수천만 원 있어도 재산을 모두 차감받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죠.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 다섯 번째는요, 돈을 받거나 빌려서예요. 수급자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이건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돈은 10만 원, 20만 원과 같은 적은 돈이 아니라 몇백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말해요. 정부는 수급자가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를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봐서 그만큼을 수급비에서 차감하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거든요. 그럼 얼마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보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1년에 6번 이상 받았다면 소득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1인 가구일 경우 29만 원, 2인 가구일 경우 48만 원, 3인 가구일 경우 62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76만 원 이상 받으면 차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이 수급비에서 차감돼요. 그럼 1년 동안 6번 미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 1년에 97만 원, 2인 가구 163만 원, 3인 가구 209만 원, 4인 가구 256만 원, 5인 가구 301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만약 그 이상 받으면 차액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고요. 그럼 지인에게는 아예 빌릴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법원 판결문이나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되면 정부에서도 이건 부채라고 인정해줘서 해당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차감해줘요. 또 돈을 받거나 빌린 이유가 집 보증금 인상이라던가 병원비면 괜찮아요. 제가 이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 10가지 중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동차를 사서, 병원에 안 다녀서, 이사해서,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 돈을 받거나 빌려서예요. 수급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급자는 뭘 해도 자유롭지 못해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수급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매달 나오는 수급비를 받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